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제는 시장이요, 인내심 테스트를 넘어서 담력 테스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뚜렷한 원인이 보이지가 않았고요. 오늘도 코스피는 또다시 이 장 마감 직전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말았는데 역시나 이 레버리지가 오늘 급락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뒤에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장 마감 지수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우선 코스피 5.35%, 결과적으로는 7,200선까지 밀리면서 이 장중의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일봉 차트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자연스러운 조정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삼전닉스가 만들어낸 왜곡된 이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코스피 200단을 보시면요, 거의 하락폭이 비슷합니다. 오늘의 하락도 삼전닉스가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 이상 크게 빠지면서 10개월 만에 8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갈 때는 코스피만 가는데 빠질 때는 코스닥까지 다 같이 빠지는 현상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되면서 이 9%가 넘게 3달 연속 하락하는 굉장히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큼 심각한 장면이냐면요, 지난 2001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IT 버블 사태 이후로 이 정도 코스닥 급락 나오는 건 처음이라는 말이겠죠. 일중 흐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소화해 보시죠. 가장 먼저 코스피 하루 동안의 흐름입니다. 우선 지난 나스닥 분위기부터 좋지가 않았었죠. 물론 원인은 우리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있었지만요. 처음부터 이 반도체 대표주들이 이렇게 깨파락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전일 저가를 장 초반에 이탈했던 코스피였습니다. 중간에 한 차례 반등이 나오면서 7,800선을 돌파하나 싶더니나만 애플이요, 이때 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 있잖아요. 이 CXMT 메모리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고요. 저가 매수가 살짝 들어오나 싶었지만 이 1시 45분경에 양시장 모두 5%대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소부장 가릴 것 없이 모든 업종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었죠. 결국에 장중에 820선 살짝 돌파를 했다가 순간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이 마찬가지로 1시 45분경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방어주랑 화장품주가 그나마 장 초반까지는 지수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코스피가 급락이 나오니까 코스닥도 힘을 쓰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 오늘도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별하게 뭔가 악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장이 밀렸을까요? 저와 함께 이유 명확하게 찾아보시죠. 자, 우선은요, 이 지정학적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발 악재, 사실 텔레그램이나 이런 시황 기사에는 이게 이유다라는 게 가장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로 오후 1시경에 이란이 또 문제를 일으켰죠. 이 쿠웨이트랑 바레인 내에 있는 미군 시설 80곳이 넘게 공격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메인 이슈로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제 유가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가 나온 직후에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보시다시피 우리만 이렇게 크게 밀렸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마이너스 0.9%, 대만 각권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또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내부적인 이유가 강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우선은 분위기가요, 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부터 계속해서 좋지가 않았었죠. 반도체, 메모리 피크론이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에서도 반도체 단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배경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점점 시장을 끌어내리는 게 바로 외인의 매도세였죠.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장 초반에 줄이나 싶었는데 갑자기 점심께 들어서 매도폭을 늘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이 애플이
양지 메모리, 창신 메모리, 이 YCMT, CXMT 여기에 메모리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그 말인즉슨 삼성 닉스의 메모리를 쓰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들이 외인을 덮친 거겠죠. 두 번째, 지금 이 시각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오랜만에 보시죠. 1,499원까지 내려가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가게에게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삼전 닉스는 수출주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주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외인은 이 환율이 갑자기 급락한다는 부담,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애플이 이제는 중국산 메모리를 갖다 쓸 수 있다라는 부담감에 매도폭을 늘린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 시장 같았으면 이 정도 매도는 그냥 소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뭐가 있죠? 바로 레버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갑작스럽게 수급을 굉장히 변동폭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레버리지 ETF에서 자동으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신용거래 투자자들은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매도하겠죠. 왜냐? 그 전에도 레버리지가 등장한 이후로 이런 급락세장이 여러 번 반복이 됐으니까요. 손절매도 동시에 쏟아집니다.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매도세까지 점점 매도에 가세했고요.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지고 그 매도가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갈수록 점점 커지는 우리가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면 적절하겠네요. 결국에는 이런 연쇄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오후 1시 45분쯤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의 뭔가 노이즈성 이슈에 떨어졌다. 당연히 저가 매수세가 바로 들어왔겠지만 문제는요. 오늘은 개인들도 다시 한번 좀 사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개인이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삼전닉스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물량을 파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닫은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이렇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가라는 개인들의 패닉셀까지 함께 겹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거의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기업 실적이나 펀더멘탈 이런 이슈보다는 심리와 수급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펀더멘털적인 기업 실적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20일 이평선과의 괴리가 상당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또 오후 들어서는 외인 매수세도 다시 한번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급락은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악재가 터졌다기보다는 반도체 투심이 흔들린 상황에서 외인 매도가 시작됐고 여기에다가 이제 5월 달부터 우리 시장을 괴롭혔었던 레버리지 그리고 신용 물량, 프로그램 매도까지 연쇄적으로 쏟아지면서 낙폭이 과해도 너무 과도하게 커진 성격이 강합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매수세가 외인 쪽에서 계속해서 좀 들어와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지켜보는 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우선 환율은 진정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이외에 중요한 뉴스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데일리 TV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이어 오늘도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증권가에선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재고조된 가운데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과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 매도 폭탄이 결합하며 낙폭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다음 날 매도 사이드카가 다시 한번 발동됐고 코스닥은 10개월여 만에 800선을 이탈했습니다.
i암증권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경우 레버리지 ETF로 거래를 옮겨간 탓에 자금이 다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의 경우 한국 증시 비중 조절에 따른 순매도일 경우 매도 자금이 다른 종목으로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코스피 하락에도 순환매가 돌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그룹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을 매수하고 한국 상장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UBS는 고객 노트를 통해 ADR이 보유 운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저렴해 헤지펀드와 같은 투자자들에겐 한국 상장 주식보다 매력적일 수 있고, 기존에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있던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에 대한 글로벌 개인 투자자 보유 비중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ADR이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며,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의 한국 주식과 ADR 간의 상호 전환 가능 여부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은 외국인 보유 한도 여유분에 주목할 것이지만 한도 탄력성이 없다면 접근성 부족으로 미국 ADR은 더욱 뚜렷하고 지속적인 프리미엄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놓친 국내 조선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토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마스카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미국 측이 정보 요청 형식으로 국내 조선소들의 함정 역량을 문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연방 조달 규정에 따르면 정보 요청은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과 인도 조건, 기타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밟는 절차로,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지난달 각사의 전투함 설계 및 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전달했고, 미 해군은 중형급 급유함에 대해선 두 회사의 삼성중공업까지 더해 3개사가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정보 요청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향후 미국이 공식적인 입찰 제한 요청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의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5조 원 수준으로 총 1조 750억 달러, 약 1,60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5월 우리나라가 60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 직전 최대치였던 올해 3월에 379억 3천만 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흑자 규모로 2023년 5월부터 3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에 달하며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작년 연간 흑자 규모도 이미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에서 5월 누적 흑자 추세를 봤을 때 올해는 상반기 및 연간 전망치를 모두 상회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6월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00억 달러 수준에 달해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내놨지만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목표주가 하향 조정이 나왔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43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낮췄다. 투자 의견 매수와 반도체 업종 최선 호조는 유지했지만 하반기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핵심은 메모리 가격 상승세의 둔화 가능성이다. 최근 메모리와 CPU, 기판 등 부품 가격 상승이 PC와 스마트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완성품 업체들이 추가 메모리 구매에 보수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률과 삼성전자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 역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다만 HBM4와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 확대는 추가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역대급 실적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보다 다음 성장 동력을 확인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AI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맞서고 있는데요. 피크아웃일지 일시적 조정일지 시장에서는 해답을 찾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 속에 들어왔는데요.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도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삼성전자가 6.76%, SK하이닉스도 5.68% 이 하락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투자자들에게 이 보고서를 하나 발송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AI 밸류체인은 지속될 것이지만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마이크론까지 상승 동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내용까지 있었고요. 하지만 AI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알파벳과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SK스퀘어도 7.67%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45만 5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01% 파란불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낙폭이 깊은데요. 11.29%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이 MLCC에 대한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2028년까지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다라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와 정유주가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정유주가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WTI와 브렌트유가 3%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은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유 재고의 몸값도 상승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고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휘발유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석유 그리고 정유주로 오늘 수입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셀석유 3.9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품 쪽에서 현대그린푸드도 3.7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스터홀딩스도 4%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츠한불이 오늘 화장품주에서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13.00%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는 어제 신동국 회장이 장외 주식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6.4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낙폭이 깊었는데 코스닥도 낙폭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전방위적으로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스닥이 이달 들어서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0개월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도 제약바이오주와 로봇주,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이 장 초반에 반짝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반도체 투톱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잃었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단에서 알테오젠이 7.70% 낙폭 그려나가고 있고요. HLB도 3.3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에코프로들의 형제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이 6.74%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 7.94% 낙폭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주의 조정이 상당히 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5만 원 선이 깨지면서 42만 1,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8.2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말고 상위권의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화장품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국내 수출액이 역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27%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정유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식품과 의료 쪽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장품 쪽에서 마녀공장이 17.0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코스닥의 하락 유상의 종목이 나와 있고요. 클리오가 현재 11.75%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기가비스가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재 1.64%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기판 기업과 함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이틀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머스도 2.3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AU 브랜드도 2.9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녀공장과 클리오 이 화장품주가 1위, 2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클리오가 11.7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녀공장도 17.2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전에 이 화장품이 특정 이벤트와 이 국가에 의존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 구조에서 벗어났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에서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 봤고요. AU 브랜드도 2.9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어질어질한 시장 구원투수로 이분 모셔봤습니다. 강기성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정말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네네. 갈수록 좀 더 난이도가 어려워질까요? 일단 오늘 급락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큰 급락은 결국엔 이제 대형주들이 좀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들로 인해서 어쨌거나 코스피의 전체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또 종목 장세로서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좀 더 많은 날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시장 흐름이 좀 돌아오나라는 생각도 들만한데 사실 실적 시즌이 이번에 나오고 있지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침도 그렇고 이번 주에 이제 방송할 때 전부 다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시장인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인버스와 관련된 종목을 통해서 또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드렸는데 시장 상황에서도 사실 좀 한 번 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솟아날 수 있는 구멍들은 다 존재를 하니까요. 끝까지 좀 시장 흐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또 지금 애프터마켓 시청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확실하게 좀 가져가셔서 내일 또 좋은 또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7월 달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단기 단타로 두 자릿대 수익을 좀 많이 주셨잖아요. 네네. 이런 시장일수록 좀 어떻게 전략을 짜보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오늘 가장 큰 중심으로 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특징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가 역시나 화장품 마녀공장. 화장품이 또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흐름이 상당히 이쪽으로 순환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낙폭과대였다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일단 사실 이 소비주들이 사실 최근에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좀 마녀 공장도 같이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더해지는 게 결국 실적이 이제 1분기에도 굉장히 잘 나왔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1분기에 반도체 때문에 좀 소외되면서 빛이 수급 못 쏠림이 봤잖아요. 좀 이루어지면서 사실 마녀공장 이런 기업들이 많이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달에는 또 애프터마켓 히든 공략주로도 마녀공장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한 30-40% 이상 이렇게 수익권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나올 때까지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미국에 또 올리브영이 1호점을 개점을 했었잖아요. 이런 그쵸. 부분들이 이제 5월 달인가 4월 말에 이렇게 개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2분기 실적으로 이제 잡혀서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이 마녀공장의 이 화장품 제품들이 사실 올리브영 내에서도
그 점유율이 뭐 1위, 2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써봐서 잘 네, 압니다. 일단은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녀공장 혹시나 뭐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다 혹은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뭐 이전 고점이 뭐 19,000원대 요 정도는 금방 넘어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또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녀공장 화장품주들 이번 주 들어서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반면에 이제 유가 관련주들, 이 유가 급등 수혜주들이 오늘 또 굉장히 네. 강한 모습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방금 이 유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WTI가 벌써 배럴당 72달러를 넘어갔습니다. 네네. 순식간에 지금 이제 70달러를 어제 막 돌파해가지고 오늘 추가로 상승분을 더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제 그 미국 중동 안에 있는 미국 관련 기지를 뭐 80곳 넘게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도 이런 좀 흐름이 이어질까요? 그렇죠. 뭐 사실 저는 이게 순탄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안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뭐 사인하기까지는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뭐 30일 남았다라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좀 더 줄어들었겠지만 어찌됐거나 그 기간 안에 또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뭐 필수 소비재부터 해서 뭐 관련된 화학주라든지 석유화학 제품들 뭐 이렇게 수급 들어가는 거 보면서 사실 뭐 수급만 보고 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아니면 뭐 피격이 일어날 거다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달라붙어서 또 수익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흥구석유도 사실 지금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침에도 이제 인버스 종목 말씀드릴 때 흥구석유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종목을 2개는 나갈 수 없으니 흥구석유는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해외에서 리포트 나오는 것도 결국엔 유가가 이제 80, 90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은 뭐 일시적으로나마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유가를 많이 풀었잖아요. 석유 이 수출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뭐 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중요 이슈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어느 정도 평균을 회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도 보시면 뭐 바닥권에서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크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또 한번 대응해 보시면은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래도 그동안 좀 노이즈가 있는 와중에도 네네. 70달러 선은 넘어가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심리적인 좀 선이라고 할 수 있죠. 70달러를 넘자마자 또 정유주들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뚜렷하게 확인이 되네요. 이제 세 번째 특징주가 금호 전기인데 금호 딱 이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각이 나고요. 또 한편 네네. 전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순환매가 도는 그런 섹터잖아요. 그 두 그쵸. 가지를 동시에 모멘텀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뭐 두 가지 다 생각을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워낙에 이제 수급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이제 시총이 작다거나 아니면 유통 수량이 적다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뭐 호남권 반도체 공장 증설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 또 이제 뭐 경고, 정지 이렇게 네. 들어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금호전기가 잠시 또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뭐 금호전기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뭐 번개표라고 브랜드로 이제 국내 조명 시장에서도 좀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이름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나요. 번개표네. 그렇죠. 근데 네. 사실 뭐 그것 이외에 좀 최근 들어서는 뭐 다른 쪽 섹터들이 워낙에 이제 활발하게 움직임 나오다 보니까 많이 이제 소외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반도체로 인해서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이제 오래 들고 갈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뭐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따라 붙었다거나 혹은 오늘 뭐 따라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뭐 이 점 하나만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기업 자체가 사실 불안정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단점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 게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다거나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오늘 잡았다라고 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안전 뭐 마음을 놓고 계실 게 아니라 좀 빠르게 매매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뭐 또 내려오면 잡는다던가 모멘텀 들어왔을 때 잡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니까 뭐 굳이 오랫동안 들고 가겠다 이런 생각 마시고 좀 짧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또 저희 단기 단타로 7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10% 이상의 두 자릿대 수익 주셨죠. 저희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에 눈여겨봐야 될까요? 키워드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환율, 지금 시각 환율이 지금 1,502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1,500원대 복귀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의 10원 가까이 떨어진 거죠. 이게 또 오늘 삼전닉스 수급에 영향을 줬을 수가 있겠는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ADR 상장, 이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 잡음들이 오가고 있죠.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환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밤에 딱 마켓 위너 밤 10시에 들어가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환율이 뭐 15원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달러 인덱스가 변화도 없었고 뭐 엔화도 크게 변화가 없었고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환율적인 부분은 사실 뭐 24시간 우리 그 외환 거래소가 이제 열린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뭐 거기다가 뭐 일단은 우리 시장이 이제 풀렸던 자금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또 키 맞추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자금이 풀리고 나면 환율 올라가면서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장 예측을 항상 이제 뭐 6월 말 7월 초에 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환율이 올라가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 환차익으로 인한 손실이 계속 적립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가져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로 인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고 특히나 이제 환율이 뭐 지금 뭐 1,520원까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뭐 1,530원이나 20원이나 지금 중요한 거는 1,500원대 우리가 기존에 뭐 1,400원, 1,300원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1,500원이 이제 평균인 시기가 오다 보니까 시장도 거기에 따른 적응이 좀 필요한 시기에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1,5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뭐 공개 방송이나 밴드 통해서도 올려드렸지만 1,500원대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래도 지수가 좀 반등하는 흐름은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적어드리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미리미리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오늘 장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여기서 이제 더 걱정되는 부분들은 일단 뭐 환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결국 이 외국인 매도세가 좀 계속 지속되던 시기에 결국 개인들만 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에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빨리 이제 떨어졌던 그 사례들을 우리는 이제 몇몇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이 뭐 8,000, 9,000피 넘어가니까 또 차익 실현이 좀 더 빠르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그렇죠. 저는 좀 시장이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지수가 밀리고 매도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심리가 많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환율도 이제 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을 찾아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만약 1,500원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떨어진다면은 지수도 아마 바닥 저항 구간을 만들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또다시 대응점을 찾아가면 되니까 그거는 또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밴드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101선에서 큰 변함 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약간 우리만의 뭔가 이슈가 있었다라는 건데 굳이 한번 좀 이슈를 찾아보자면은 어제 장마감 즈음에 이제 관세청장이 수출 대금을 원화로 안 바꾸면은 이제 기획 수사에 나서겠다. 이런 기업들에게 좀 강도 높은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것도 뭔가 하나의 요인이 됐을 수가 있겠네요. 뭐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내려가니까 외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14거래일 만에 지금 순매수 그렇죠. 전환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환율만 쭉 유지가 된다면은 이런 외인이 완전히 코스피에 복귀하는 그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1,500원대 밑으로 떨어지면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조금 이제 시장이 온기가 도는 아. 그런 한 번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지속이 되는 게 이제 또 중요한 건데 그쵸. 뭐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시장 상황 보면서 대응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구두 개입 아닌 구두 개입이 약간 들어간 네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확률이 좀 확 낮아져 있다는 상황인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ADR 상장. 지금 요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 ADR이랑 국내 보통주 사이에 굉장히 좀 가격 격차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월가에서는 뭐 한국에 있는 본주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달러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된 이 주식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과거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을 하면서 이제 상장을 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또 미국 시장에 ADR 상장을 했었던 그쵸. 사례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겠지만 이 TSMC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본주를 팔고 ADR을 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이중 가격으로 그냥 아예 자리를 잡아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뭐 본주는 좀 내려가고 결국 ADR만 좀 가격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펀저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좀 상호 보안성을 갖추는 또 거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허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허가를 내놨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가가 떨어질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내용이 나온다라고 해도 보완을 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때 많이 겪었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아비트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네. 서로 다른 시장에서 이제 같은 자산을 가지고 이런 환율이라든지 차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사면은 싼 가격인데 우리나라로 끌고 오게 되면은 뭐 많게는 20% 30%까지도 차익 실현을 그렇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외환 당국에서는 뭐 2천만 원까지 규제를 하는 해외 송금 2천만 원까지 규제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사실 그때 당시 뭔가 색다른 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 주식 시장은 사실 유동성 자금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가격 괴리가 결국에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전 이제 TSMC처럼. 근데 다만 그때처럼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좁혀지고 있고 아마 환율의 차이만큼 저는 SK 하이닉스가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지더라도 괴리율이 뭐 5% 10%를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만큼의 차이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부터 SK 하이닉스는 빠질 수 있다. ADR 네. 상장 전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인버스 관련된 부분을 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썩 이제 좋은 기분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시장 상황의 흐름을 지켜보면은 과거 사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참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좋게 만들어냈다라는 것만 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 흐름 어렵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뭐 들고 있으면 가겠지가 아니라 최근에는 좀 빠르게 익절하고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잘 따라가시면은 한 번쯤은 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해주셨죠? 이렇게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 NXT 애프터마켓 지금 개장 막 시작을 하기 직전입니다. 중간 점검 잠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선은 계속해서 거래대금 상위로 좀 보자면요. 비슷하게 이 정규장이랑 좀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지금 개장한 지 딱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우선은 이 KRX 종가 대비해서 등락률 보시자면요. 마이너스 0.62% 역시나 좀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네요.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 SK스퀘어 역시나 이 반도체단을 중심으로 빅4가 오늘도 NXT에서 추가 하락세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LG전자는 오늘 또 이제 어제 발표했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 여파로 오늘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었죠. NXT에서도 마찬가지로 2.8%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대체로 정교장과 그대로 좀 가는 그런 상위 종목 흐름입니다. 저희 파트너님께서 이제 이게 과연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 매일 오전마다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강기성 파트너님 평일 아침 8시 50분마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월, 수, 금 이 저녁 8시, 오후 8시에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잠시 후에 저녁 8시에 더욱더 자세한 전략 저희 기성 파트너님과 세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봐야 될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투자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장에서는 파트너님 어떤 종목을 좀 담아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사실 아까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던 흥구석유를 저는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는 좀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지수가 흔들린다라는 거는 뭐 일단 상승 종목 개수가 비교적 좀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제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간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가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제 투자 상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바닥을 찍은 만큼 한 번은 좀 반등이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의 피격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나의 발단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흥구석유이기 때문에 그쵸. 저는 아침부터 이제 흥구석유를 부랴부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뭐 20% 넘는 그런 상승폭을 좀 그려내면서 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흥구석유가 지금 보시면은 뭐 달러도 그렇고요, 유가도 그렇고요, 상승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큰 상승폭을 이제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높은 가격대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흥구석유는 보시면은 작년에 하락을 찍었던 바닥 가격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한번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처음 특징주 말씀을 드릴 때도 일부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평균 키는 맞춰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흥구석유가 내일도 더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물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겠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상승을 했을 때 결국에는 구조적 매출 성장이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옛날에 머무르는 거는 펀더멘탈상으로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한 12,500원까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네.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연말까지 가면은 공급 과잉이다라는 또 리포트가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공급량을 또 감소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정유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민감하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이 공급하다가 또 많이 된 것 같으면은 또 감산하고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건데 결국엔 그런 사이클들이 한번 돌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12,500원 뭐 이 정도 가격대를 목표가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이란 이슈를 좀 받아갈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은 계속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하메네이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200만 명이 좀 넘게 모인 걸로 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제 반미 이런 좀 여론이 모이고 있는 걸로 계속해서 좀 사이가 안 좋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유가는 그럼 계속 상승을 하겠죠. 두 번째 특징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네, 사실 내일 담아볼 종목이죠. 그렇죠. 내일 담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소비재 뭐 식료품 쪽에서도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대한제당을 좀 들고 와봤는데 아마 대한제당은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테마주로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설탕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이제 담합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악재로 그쵸. 좀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됐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 대한 뭐 설탕협회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70 몇 년간 유지가 되어 왔는데 폐지가 되면서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격 방어가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나중에 주가의 흐름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방어가 안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상방도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뭐 큰 국제적인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또 급등이 나올 때는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설탕 가격이 오를 부분은 남았지 떨어질 부분이 있겠냐라는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수 소비재가 최근에 또 수급 세게 돌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아마 발단이 되면서 한 번 더 올라가주지 않을까. 오늘 특히나 또 뭐 호르무즈 해협 또 피격 소식 때문에 이 또 물류 그 뭐죠? 해운들이 그쵸, 좀 배들이 막힐 이제 수가 선박들이 있겠죠. 이제 자유롭게 못 이동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물류 가격들 아니면 식료품 가격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기대감에 벌써부터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발단으로 설탕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좀 피로감이 누적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한번 이런 종목으로 또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상승이 나온다면은 뭐 목표가는 한 3,200원 요 가격대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뭐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 대신에 네. 빠른 매매가 필요하다는 점 요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걸 넘어설 더 강력한 종목이라는 거겠죠. 힌트만 좀 살짝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이 편의점과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백화점주 이런 것들도 이제 소비 종목들 항상 오른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 올라가길래 제가 이제 편의점주도 나중에 결국 올라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입되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많이 찍히고 있고 역대급이 찍히고 있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고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자체가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뭐 수급 제한하던 뭐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소되면서 오히려 이제 상승을 이어가려고 하는 지금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에 맞춰서 우리가 좀 들어간다면은 또 좋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오후 8시에 참여하셔가지고 또 많이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강기성 파트너님 이 단기 단타 대응 전략 7월 달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이 두 자릿대 수익률을 안겨주셨죠. 잠시 후에 오후 8시에 추가적으로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강기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뭐 시장이 어떻게 출렁이 되는지 간에 계속해서 다양한 전략으로 일정하게 굉장히 강한 수익을 또 안겨주고 계시죠. 저희가 입장 방법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너무 아쉽지만요. 저희 오늘 파트너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따가 이 공개 방송 준비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